책을 혹시 미리 보신 분들은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 9장, 뭐 10장도 조금 그렇긴 한데 9장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특히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은 굳이 더 자세하게 복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처음 보는 내용들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수를 우리는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정의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집합론 시간에 혹시 함수 이런 거 배우셨나요? 함수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렇게. 여기서는 함수를 어떤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데, 함수를 어떤 집합으로 정의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앞에 있는 게 정의역, 뒤에 있는 게 공역, 정확히 치역이 될 텐데 어떤 이 순서쌍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은 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두 점이 GF라는 어떤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특히 앞에 있는 두 개의 원소가 같은, 이 두 개의 집합의 원소가 둘 다 GF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뒤에 있는 애들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XY 플레인에 나타낼 텐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렇죠? 얘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래서 두 점이 GF에 들어가 있는데 X축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원소는 똑같고 뒤에 있는 거는 모르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똑같은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B랑 B'은 같아야 된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집합처럼 정의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랑 똑같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는 이런 두 점을 이 GF에 들어가 있으면은 F가 A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고 B를 FA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거의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F가 정의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원소들을 도메인 아니면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를 XY 플레인에, 왜냐하면 그 성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세 개가 있었으면은 XY Z 플레인에 나타냈을 거고, 성분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실수축 위에 나타냈을 텐데, 얘는 성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XY 플레인에 나타내면은 그냥 얘를 어떤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쓰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함수의 함수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얘를 어떤 집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어떤 함수를 어떤 순서 쌍들의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데, 앞에 있는 거는 정의역, 뒤에 있는 거는 치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무 이 순서 쌍이나 다 모으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이런 조건 하나를 만족할 때, 이런 조건 하나를 만족하면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조건이 뭔 뜻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가 뭔지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함수의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차 곡선,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가 기하 벡터 기백에서 보통 y제곱은 4px라고 부르는 것도 얘를 포물선이라고 불렀지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죠. 얘도 xy 바꾸면 함수긴 한데 이렇게 생긴 거, 얘는 함수는 아니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도 원의 함수 이렇게 부르지 않았던 이유도, 보통 원은 이렇게 다 그리면은 얘는 함수는 아닌 거죠. 왜냐면은 같은 x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반원은 함수라고 부르죠. 반원은. 그래서 함수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집합처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또 책에 보면은 이 함수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책에 좀 더 좀 길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를 우리가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거를 뭐 책에서는 지오메트릭하게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함수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이제 이렇게 지오메트릭한 관점에서 함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뭐 이때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래프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 생김새, 뭐 개형 이런 거를 보니까 이런 지오메트릭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극대라든지 극소, 뭐 볼록한 거, 뭐 증가 감소,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기하학적인 관점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에 생긴 거를 아니까 생긴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면은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널리틱한 뭐 좀 더 해석학적인, 얘는 기하학적인 거고 얘는 좀 해석학적인 건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떤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규칙, 책에서는 룰이나 익스프레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x라는 뭐 이런 정의역에 있는 원소 a가 주어지면은 내가 뱉어내는 값으로, 출력되는 값으로 뭘 줄 거냐. 그래서 만약 뭐 a라는 값을 주면은 나는 뭐 a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런 규칙을 주겠다, 이런 관계를 주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거를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함수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a는 어떤 정의역에 있어야겠죠. 정의역에 어쨌든 속해 있는 a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면은 이런 뭐 규칙이나 표현 아니면 뭐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를 뭐 해석학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함수들끼리의 사칙 연산 아니면은 뭐 등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만 보니까 함수의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해석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함수의 식을 직접 알려주니까, 식을 알고 있어요. 식을 알려주니까 진짜로 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뭐 몇 배를 해주거나 함수끼리 나누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중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건데, 이제 매핑이라고, 함수를 이제 매핑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는 뭐 함수의 다른 이름으로 펑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 펑션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똑같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매핑 아니면은 뭐 오퍼레이터, 뭐 트랜스폼, 뭐 이런 별의별 똑같은 용어들인데 뭐 좀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서 특정 상황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은 이런 용어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오던 그런 함수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뭐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혹시 다변수 미적분학 이런 거 했나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아마 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은 일변수 함수일 때를 펑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냥 실수 하나 들어오면은 실수 하나 값을 주는 거.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하면은 이제 다변수 함수라는 것도 있죠. 변수가 좀 여러 개인 거.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제는 일반적인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순서 쌍으로 들어와서 어떤 n 차원에서 어떤 실수로 가는 다변수 함수라는 것도 있고, 뭐 비슷하게 뭐 벡터 함수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뭐 n 차원인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뭐 벡터장, 뭐 벡터 필드라고 부르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n 차원에서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m 차원으로 가는 거를
벡터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뜻에서 보면은 얘네도 다 함수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좀 더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일변수 함수일 때만 많이 쓰고, 이제 얘를 뭐 사실 얘네도 함수긴 한데 이런 벡터 필드도 벡터 장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좀 더 뭔가 특정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벡터 필드라고 이제 부르는 것처럼 뭐 맵이라든지 아니면은 매핑, 오퍼레이터, 트랜스폼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뭐 트랜스폼도 뭐 1차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아니면은 뭐 사상, 아마 맵 이런 거를 사상이라고 부를 텐데, 뭐 이런 것들도 다 펑션, 그러니까 함수를 좀 일반화한 겁니다. 결국은 그냥 정의역으로 뭔가 들어왔을 때 결과값으로 치역으로 뭐 어떤 값을 내놓는데, 뭐 정의역이 어떻고 치역이 어떠면은 펑션이라는 말 대신에 좀 뭐 다른 용어를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매핑 관점에서는 그냥 이 함수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요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변수를 좀 숨깁니다. 변수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러한 식보다는 이런 함수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 사실 두 번째랑 뭐 뭔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함수 자체,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식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 함수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게 이 매핑 관점이라는 거고, 두 번째 해석학적 관점에서 진짜로 익스플리시트한 식을 주는 거. 뭐 얘가 이런 다항 함수든 뭐 삼각 함수든 뭐 루트가 들어가 있든 어떤 식 가지고 진짜로 뭔가 계산을 해보는 거.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하학적인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그래프의 개형, 그래서 뭐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언제 생기냐, 뭐 언제 위로 볼록하고 언제 아래로 볼록하고 뭐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니, 이런 거를 보는 관점을 뭐 지오메트릭한 관점에서 함수를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변수를 숨기는 로컬하게 관찰을 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 변수를 숨긴다는 얘기, 얘가 일변수인지 뭐 다변수인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함수 자체의 관점을 가져서 얘가 뭐 인젝티브라든지 서젝티브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극대 극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로컬한 거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도 로컬한 거긴 한데, 또 로컬한 거를 보려고 숨긴다기보다는 그냥 이 함수 자체의 관점을 가져서 정의역이 어떻고 치역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관계가 어떤지를 좀 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크게 그냥 뭐 지오메트릭한 관점이랑 어널리틱한 관점 이 두 개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거냐 아니면 진짜 식을 계산을 할 거냐. 그래서 매핑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장인가 언제 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핑 관점 이거는 제 생각에도 약간 모호한 느낌이 좀 있어서 요 두 개의 차이만, 뭐 이것도 뭐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함수를 바라볼 때 어떤 뭐 그래프를 잘 볼 거냐 아니면은 얘를 진짜 계산을 해서 뭐 뭔가를 할 거냐, 요 차이만 좀 잘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2에 나오는 거는 이 알제브라익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사칙 연산들 다 함수 주어지면은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거는 합성함수 얘기할 때는 이걸 좀 잘 얘기를 해야 되죠. 합성함수는 그래도 뭐 다 같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합성함수는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되고, 그다음에 9.3절에서는 몇 가지 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들도 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수열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는 게 뭐냐,
그다음에 strictly increasing이 뭐냐? 아니면은 뭐 decreasing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모노톤한 게 뭔지. 디크리징하거나 인크리징 하면은 우리가 모노톤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뭐 스트릭틀리 모노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인크리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어떤 정의역에 있는 원소 두 개에 대해서 이거인 거를 우리가 인크리징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뭐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등호 뺀 거. 수열에서 했던 얘기들이랑 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네? 아, 이거 얘기한. 그 아래 거. 아, 네. 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빠져 있으면은 뭐 strictly increasing이다. 뭐 그냥 increasing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등호도 포함되는 거를 increasing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뭐 모노톤한 거는 increasing 하거나 decreasing 하는 거를 모노톤하다라고 불렀었고, 수열에서도 모노톤하다라는 얘기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함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라는 얘기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또 뭐 우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even 펑션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식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어널리틱 포인트, 뭐 어널리틱한 관점에서 보면은 뭐 식으로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얘를 좀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y축 대칭인 거, 얘는 뭐 원점 대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주기성에 대해서도 어떤 함수가 피리어딕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양수 C가 있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정의역을 그냥 D라고 표시를 하면은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를 만족하면은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이 C를 그냥 피리어드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러한 C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피리어드를 뭐 미니멀 피리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긴 한데 주기를 4파이라고 하면은 틀릴까요? 뭐 그 4파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 주기라고 하면은 제일 작은 숫자를 얘기하죠. 그렇다고 사인 함수의 주기가 파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틀린 거고, 뭐 사인 함수의 주기가 4파이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왜냐면은 주기가 어쨌든 우리가 제일 작은 주기는 2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좀 확장해서 뭐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니까. 상수함수는 스몰리스트 캐릭터. 그쵸. 상수함수는 네. 그 상수함수의 주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건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상수함수의 주기가 얼마냐? 주기가 0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느 숫자를 아무 실수나 다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어떤 숫자도 다 피리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기함수의 상수함수의 주기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은 책에 보면은 뭐 조금 더 얘기들이 나와 있긴 한데 뭐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이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좀 영어로 써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긴 한데 또 막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쓰여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는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이것도 여러분들 뭐 우함수 기함수 얘기할 때 뭐 모든 함수를 이렇게 우함수 기함수 합으로 쪼갤 수 있는 거는 뭐 이것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건 우함수고 뒤에 있는 건 기함수니까 어떤 함수는 항상 우함수랑 기함수의 합으로 쪼갤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제에 보면은 sin x가 다항함수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이런 거를 뭐 보이는 방법도 뭐 엄청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더 높은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보일 수가 있는 기도 한데 뭐 다항식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만족하지 않으면 되는데 뭐 다항식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얘가 만약에 n차 다항식이다. 사실 이것도 그냥 우리 다항식은 뭐 몇 x 일반적으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쓰이는 거를 다항식이라고 하니까 sin x는 이런 꼴로 안 생겼다. 그러니까 얘는 다항식이 아니다.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해도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긴 알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다항식은 n개의 근을 갖죠, 그렇죠? 뭐 복소수까지 포함하면은 n개일 텐데 뭐 실근만 생각하면은 어쨌든 최대 n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왜 얘가 n개의 실근을 갖는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증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유한개의 근을 가집니다. 근데 sin 함수는 그렇진 않죠. 얘는 n파이마다 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정수에 대해서 뭐 다. 그러니까 얘는 sin x는 해가 무한개가 있고 다항식은 해가 유한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3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9.4절에서는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역함수도 우리가 처음 보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냐 이런 게 제일 궁금한 질문인데 그 질문은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뭔지부터 얘기를 하고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f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겠느냐 이런 게 항상 질문이 되는데 함수 fx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책에서 그냥 첫 번째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f가 만약에 strictly increasing이고 두 번째로 어떤 함수 f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B1과 B2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나 가지고 와도 정의역이 대응되는 정의역이 항상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도 반드시 여기에 A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두 개씩 있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역함수가 잘 존재한다. 그래서 F는 A1, A2에서 B1, B2로 가는 어떤 함수인데 이제 이러면은 역함수가 잘 존재해서 여기서 A1, A2로 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저 B라는 애를 하나 고르면은 대응되는 값으로 얘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얘를 역함수가 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어떤 지오메트릭한 관점에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역함수는 이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y는 x 대칭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지오메트릭한 관점에서는 y는 x 대칭인 함수를 찾아주면은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널리틱한 관점에서는 근데 뭐 y는 x 대칭 시켰다고 다 역함수가 되는 거는 아니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잘 만족하는 역함수가 잘 존재할 때 역함수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y는 x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또 어널리틱한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뭐 y는 x 제곱 x가 0 이상일 때 이거의 역함수를 찾아라 fx 그러면은 뭐 f의 역함수는 뭐 루트 x가 된다. 이런 거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 라고 물어보면은 y는 x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으로는 이 루트 x를 찾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y는 x 제곱이고 x, y 순서 위치를 바꿔서 바꾸고 그냥 얘를 y는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뭐 이렇게 된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y가 0 이상이어야 돼서 양수 쪽을 골라주면은 이렇게 해석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함수를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게 좀 쉽고,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잘 존재한다면 y는 x라는 그래프의 대칭인 함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이렇게 특별히 책을 봐도 뭐 더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뭐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뭐 책에 있는 질문이나 연습 문제를 봐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들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9.5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엘레멘터리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우리 다 잘 아는 함수들입니다. 얘는 유리함수, 얘는 뭐 삼각함수, 얘는 지수함수, 얘는 알제브라익 펑션은 어떤 일반적으로는 어떤 뭐 사실 다항함수를 포함해서 이런 얘네들의 이런 꼴로 나타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A 개수들이 A1, KX들이 얘네들이 유리함수인 거, 얘네들을 뭐 알제브라익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X랑 Y랑 얘네들의 적당한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을 알제브라익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함수들을 엘레멘터리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아닌 함수들도 좀 많이 있겠죠. 얘네들 가지고
뭐 사칙 연산도 하고 뭐 합성 함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애들을 그냥 엘레멘터리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말로는 뭐 초등 함수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뭐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런 적분을 뭐 초등 함수로 나타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뭐 했을 텐데 얘는 이제 우리가 아는 함수들로 이게 위에 있는 애들로 얘는 뭐 유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아니면 이런 뭐 대수함수 이런 애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초등함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그렇지만 뭐 적분 이상 적분 같은 거는 잘 계산할 수가 있었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얘는 초등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이제 없으니까 그냥 이 함수 자체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 약간 뭐 상수 뭐 이런 거 곱해야 되긴 하는데 뭐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 이름을 새로 붙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엘레멘터리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그냥 뭐 함수 이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더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로그 함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보면은 로그 함수도 포함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들은 그냥 엘레멘터리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9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제가 뭐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사실 새롭게 들은 내용은 별로 없죠. 거의 없죠. 9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있는 거를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또 뭐 함수 주어져 있을 때 정의역 찾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좀 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의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 루트 안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9장에 있는 내용은 뭐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할 것 같고 10장에 있는 내용부터는 조금 더 봐야 되기는 합니다. 10장에는 그래도 조금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일변수 함수에 대해 주로 해석학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실수 위에서의 해석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다른 이런 해석학 관련 책을 보면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만 R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Rn, 그러니까 n차원 유클리디언 공간에서의 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많은 시간을 어떤 위상적인 내용에 많이 할애를 합니다. 열린 집합, 닫힌 집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피해서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은 잘 알고 있죠.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에도 나왔는데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양 끝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양 끝점 포함 안 하는 거. 그래서 닫힌 구간, 열린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구간, 뭐 닫힌 구간, 아니면은 얘는 열린 구간, 개구간. 그래서 아마 막 뭐 고등학교 때나 미적분 시간이나 뭐 그런 평균값 정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열린 구간에서 뭐 연속이고 뭐 닫힌 구간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닫힌 구간, 열린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얘는 우리가 알던 대로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양 끝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을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양 끝점 포함하는 거.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해서 뭐 닫힌 집합, 뭐 열린 집합,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마 위상수학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내년에 배우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한 학기 내내 하는 게 있을 정도로,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이 얘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보통 많은 해석학 책에서는 처음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1장, 2장 뭐 이쯤부터 막 열린 집합, 닫힌 집합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해석학을 공부하는 건지 위상수학을 공부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했던 내용이니까, 닫힌 구간은 그냥 양근점 포함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또 뭐 구간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구간이 뭔지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구간인데, 양끝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닫힌 구간, 포함하지 않으면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우리가 정말 이제 많이 쓸 건데, 어떤 델타 네이버후드라고 부르는데, A를 중심으로의 델타 네이버후드는 정말로 A 중심으로 반지름이 델타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원이니까 양끝점만, 이 구간의 길이가 이쪽으로 델타, 이쪽으로 델타 가면은 여기가 A 마이너스 델타, 그래서 델타가 돼서 요 열린 구간을 우리가 A의 델타 네이버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만약에 2차원으로 확장한다라고 하면은, 중심이 A고 반지름이 델타인, 그래서 뭐 델타 볼 오브 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는 A를 주위로 해서 양옆으로 델타만큼 떨어진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 이 구간을 델타 네이버후드라고 부릅니다. A의 델타 네이버후드.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구간으로 나타내서 뭐 A 마이너스 델타부터 A 플러스 델타까지다 라고 써도 되고, 정말로 x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절대값 기호로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 영어로는 range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역은 그냥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x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거의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치역이라고 부르는데, 기호로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정의역을 i라고 했을 때 치역은 그냥 성의 없이 그냥 fi라고 쓰면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가 어떤 구간인지, 왜냐면 우리 지금 함수 f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애니까 정확히 얘를 구간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로 만약에 어떤 fx가 sin x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뭐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면은 그냥 함수 f가 주어져 있고 뭐 sin x로 주어져 있고 정의역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해서 그냥 얘가 치역이라고 그냥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너무 불친절하죠. 얘도 어떤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될 텐데, 그렇죠. 왜냐면은 f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실수에서 실수로 갈 거니까 치역으로 나오는 애도 당연히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근데 뭔진 모르니까 이렇게만 쓰면 너무 불친절하니까 정확하게 뭔지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sin x가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0부터 1까지구나. 그냥 얘는 0부터 1까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은 치역을 뜻하는구나. 근데 단순히 요 표현만 가지고는,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얘가 어떤 집합인지는 모르니까 얘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필요도 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거는 얘는 지금 구간이죠, 그렇죠? 구간.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닫힌 구간이 되죠. 근데 어떤 함수의 치역이 꼭 닫힌 구간일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구간을 넣으면은 지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구간을 넣었는데 이로 나오는 값도 구간이 되냐?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함수 f가 이상하게 생겼으면은 구간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점 하나만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 두 개. 그러니까 얘는 이게 구간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얘를 구간이라고 부르진 않죠. 얘는 구간이 아닌데 구간 두 개 합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아마 학기 말쯤이나 뭐 해석학 2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넣으면은 정말로 구간이 나오냐, 모든 f에 대해서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 함수 f가 조금 좋아야만 얘가 구간이 구간으로 나오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치역 얘기도 할 수가 있고, 10.1a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또 수열에서 배웠던 것처럼 또 유계다, 또 상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열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열도 우리가 an으로 쓰긴 하지만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정의역을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불렀었죠. 자연수 집합.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서 했었던 얘기들이 함수로 이게 잘 확장이 될 텐데, 어떤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b라는 게 함수 fx의 어퍼 바운드다 라고 하면, 어퍼 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 값이 전부 다 b보다 작거나 같은 요 b를 우리가 어퍼 바운드라고 부르고 상한이라고 부르고, 또 함수 fx가 위로 6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어퍼 바운드가 하나 있으면은 위로 함수 fx가 위로 6에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뭐 수열에서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수열에서도 어떤 수열이 위로 6에다라고 하는 거는 an이 어떤 m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m이 존재하면은 수열을 위로 6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만 이 an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함수 값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은 수열이 요 값은,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n이라는 애를 넣어서 이제 an이 나오는 요거니까 얘를 이제 함수 값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수열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전부 다 함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위로 6에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한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상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어떤 b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그 b를 상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만족하는 b를 상한 어퍼 바운드, 뭐 상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말을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쓸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 함수 fx가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얘가 뭐 상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달라지니까. 왜냐면은 fx는 x제곱인데 만약에 정의역이 x가 0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으면은 fx는 위로 6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항상 다 1 이하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fx는 위로 6인데 만약에 fx가 만약에 이름을 바꿔서 gx라는 것도 제곱인데 x가 그냥 0보다 큰 데에서 다 정의되어 있는 애예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위로 6개가 아니죠, 그렇죠? 얘는 위로 6인데 얘는 위로 6개가 아닙니다. 왜냐면 x제곱은 얘는 여기서 딱 끝나지만
얘는 그림을 그리면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애니까 위로 유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fx에 대해서 뭐 위로 유계다 아니면 뭐 유계 상한이 있다. 지금 계속 위로 유계만 하고 있는데 뭐 아래로 유계다 아니면은 하한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꼭 fx가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fx의 정의역을 꼭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식만 보면 당연히 같으니까 뭐 얘나 뭐 별 차이 없겠지. 뭐 당연히 그래 보이지만 이 함수 fx가 얘 뭐 gx가 함수가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래프가 얘는 어디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뭐 어디 일부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성질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에는 정의역을 뭐 되도록 언급하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얘기할 때 구간이 어떻게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정의역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되냐에 따라서 함수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얘처럼 얘는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했더니 위로 주겠는데 x를 좀 넓게 그냥 이런 0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구간으로 잡으면 얘는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이제 위로 유계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런 수프리멈 맥시멈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프리멈이 뭐냐, 맥시멈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수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수프리멈 맥시멈에 대해서도 제가 더 할 얘기는 없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완비성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뭐 이런 구간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fx가 위로 유계면 이 i라는 어떤 구간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이 i라는 구간 위에서 유계면 수프리멈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프리멈 기호로 나타낼 때 그래도 기호는 좀 그냥 정의역을 잘 알고 있으면은 정의역을 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좀 정의역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정의역을 이 아래다 써도 되고, 보통은 좀 더 기왕 쓸 거 자세하게 이렇게 해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맥시멈이나 수프리멈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꼭 구간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까 예제에서도 봤던 것처럼 만약에 fx가 fx가 x제곱인데 만약에 x 0, 1에서의 뭐 수프리멈이나 맥시멈을 물어보면 여기서 fx의 맥시멈을 물어보면은 1인데 뭐 당연히 뭐 1에서 2까지로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4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맥시멈이나 아니면 뭐 수프리멈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에는 꼭 구간을 정의역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함수에 대한 완비성도 뭐 수열에서는 뭐 모노톤하고 뭐 바운디드면은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뭐 인피멈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였고, 집합에서는 공집합이 아니고 뭐 위로 유계다 아니면 아래로 유계다 그러면은 뭐 수프리멈이나 인피멈이 존재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함수에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점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10.3, 10.4에 있는 내용은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2에 있는 내용은 제가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뺐고, 이제 10.3, 10.4에서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바라볼 때 로컬한 특성을 볼 거냐 아니면 글로벌한 특성을 볼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10.4는 로컬이랑 글로벌 어떤 함수의 어떤 일부분을 볼 거냐 아니면 글로벌한 걸 볼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게 극대 극소랑 최대 최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극대 극소랑 뭐 하나만 하면 뭐 극대냐 최대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극대 극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로컬한 얘기였죠. 왜냐하면 극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F 프라임이 0인 점들 중에서 그 중에서 뭐 제일 큰 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어떤 함수가 뭐 꼭 다 미분 다 될 필요도 없고 그냥 극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주위에서 제일 큰 거를 극대라고 불렀었죠. 그냥 뭐 이렇게 있어도 뭐 미분 안 되더라도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극대라고 불렀었고 최대는 그래서 극대는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점 주위에서만 보니까 로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일부에서만 보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최대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하게 극대값들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뭐 고르거나 아니면 뭐 양끝점에서 고르거나 왜냐면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는 뭐 최대값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서 뭔가를 봐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그 특정 그 점 주위에서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떤 성질들이 로컬한 거고 어떤 성질들이 글로벌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또 뭐 미분 가능성 같은 거 얘기하면은 얘는 좀 로컬한 느낌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특정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특정 점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전체에서랑 뭐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봐도 어떤 fx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fx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물어보면은 불연속이죠. 왜냐면은 여기가 뭐 x는 0이라고 한다면 x는 0에서는 불연속이죠. 근데 x는 0 빼면은 다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 불연속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특정 점 주위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은 리미트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점 주위에서만 보겠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나중에 극한 정의하는 거 이런 거에서도 보면은 얘는 이제 제로 주위에서만 볼 거니까 미분한다는 것도 얘가 뭐 이렇게 생겼든 간에 이 점에서의 미분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요 점 주위에서만 보죠. 요 점을 확대해서 이제 볼 거지 뭐 이런 점에서 뭐 연속이 되고 미분 가능하고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죠. 요 점에서 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점 주위에서만 보면 되지 다른 점에서는 볼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걔는 이제 특정 점 주위에서만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넓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어떤 특정 구간이나 어떤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로컬한 거를 본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 델타 네이버후드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말로는 국소적이라고 부르는데 국소 마취 뭐 이런 거 할 때 국소라는 말 이렇게 잘 안 쓰니까 그래서 로컬한 거를 볼 때는 어떤 특정 점 주위에서라는 말을 해야겠죠. 어떤 점 주위에서 볼 거냐. 그래서 어떤 점을 얘기할 때는 x 제로를 얘기하고 그 주위라고 하는 거를 델타 네이버후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 x 제로 주위에서 함수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를 로컬한 얘기라고 하고 특히 또 몇 급수에서도 파워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뭐 많이 쓰기는 하지만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 얘도 이런 일부분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몇 급수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얘도 로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이런 일부분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떤 점 주위에서 테일러 전개를 해라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그뭐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했을 텐데 뭐 사인 x를 x는 뭐 테일러 전개하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 많이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런 것도 다 국소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점 주위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극한이나 아니면 뭐 연속성, 뭐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로컬한 것에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컬한 개념이 뭐 어떤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fx가 다음 시간에 좀 많이 쓸 내용이기 때문에 로컬리 인크리징 한다, 로컬리 바운디드다, 로컬리 파지티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지어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로컬리 인크리징이란 말이 없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fx가 뭐 인크리징 한다, 뭐 그때는 굳이 특정 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 구간에서, 아니면 fx라는 함수 자체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바운디드도 마찬가지고 파지티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특정 점 주위에서 로컬하게 인크리징 한다라는 얘기는 fx가 제로 주위에서 인크리징 한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모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fx가 인크리징 한다. 언제? x가 뭐 이거 여러 가지 기호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일 때, 아니면은 뭐 이거일 때, 다른 표기니까. 그래서 이런 델타가 존재하면은 로컬리 인크리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뭐 fx가 로컬리 어쩌고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어떤 점 주위에서 로컬하게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어떤 점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얘가 로컬리 인크리징이다라고 부르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x0 주위에서 인크리징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주위에서라는 말을 조금 수학적으로 적어보면은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그 주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겠죠. 어떤 주변 존재하는데, 얘가 어떤 주위냐면은 얘가 인크리징하는 어떤 구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로컬리 인크리징 at x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로컬리 바운디드, 로컬리 파지티브 다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로컬리 바운디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변이 존재해서, 어떤 주변이냐면 fx가 바운디드다. a가 아니라 x0인데 이 구간에서 얘도 이런 데서 이러한 구간을 찾을 수가 있으면은 로컬리 어쩌고 at x0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냥 어떤 주위가 존재한다, 얘 x0 반경 얼마까지 얘가 인크리징이다, 뭐 바운디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x1인데 만약에 우리가 x의 구간을 (0에서) 무한대까지로 생각을 하는, 얘는 로컬리 바운디드입니다. 네. 로컬리 바운디드 x0 할 때 네. 저희 도메인에 있지 않아도 되는 x0가 아니요, 도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x분의 1은 0에서 정의가 도메인이 아니니까 모든 점에서 로컬리 바운디드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쓰려고 했던 게, 어떤 함수가 그냥 로컬리 바운디드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로컬리 바운디드면은 그냥 로컬리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로컬리 바운디드면은 로컬리 바운디드라고 하는데 x분의 1은 구간을 이렇게 이런 fx에 대해서는 얘는 로컬리 바운디드가 됩니다. 안 잡아도 되잖아요. 네, 안 잡아도 된다는. 네, 어차피 0이 도메인에 없으니까. 아, 그렇죠. 여기서는 0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전국 실수 전체에서 봐도 실수 전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아, 이렇게요. fx가 x분의 1인데 실수 전체에서 0 하나 뺀 데에서 정의된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로컬리 바운드가 되냐? 네,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얘도 로컬리드 바운드가 됩니다. 네. 안 되는 게 함수가 어떤 게 있나요? 아, 그래서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특정 점주의에서 로컬리 바운디드가 안 되는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선은 연속으로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대충 점 하나 잡으면은 무한대로 안 갈 거니까 왜냐면 무한대로 이미 찍혀 있는 애 주위에서는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x분의 1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x분의 1도 사실 문제가 되는 점은 x는 0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0 주위에서 뭔가 어떻게 잡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x분의 1에서는 0 주위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이라는 점 자체에서는 이미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미 무한대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 주위에서 뭔가를 잡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로컬리 바운디드가 아닌 게 있을까? 인 함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은 로컬리 바운디드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왜냐면 모든 함수가 다 로컬리 바운디드면은 뭐 굳이 로컬리 바운디드라는 이름을 안 써도 되니까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fx가 우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만 생각을 해보면 fx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x가 무리수면은 0으로 정의를 하고 x가 유리수면은 얘는 항상 q분의 p로 나타낼 수가 있죠. 기하분수꼴로 다 줄이면은 q 0 아닐 거고 이때는 q로 줍니다. 함수 잘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죠? 무리수면은 다 0 주고 유리수면은 어쨌든 아니면은 얘가 좀 아니면은 뭐 0과 1 사이에서만 정의를 해도 0일 땐 0 주고 무리수랑 0일 땐 0 주고 유리수일 때는 0이 아닌 어떤 유리수면은 기하분수꼴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고 수꼴로 나타내면은 항상 q분의 p꼴로 나타낼 수가 있으면은 함수 fx는 잘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된 애는 로컬리 바운디드가 안 돼요. 어떤 점 주위에서 딱 잡았을 점 사실 뭐 그림으로 그리기도 좀 그렇죠. 뭐 이런 거 많이 디리클레암 수학에서 x가 무리수면은 0이고 유리수면은 1인 거. 뭐 이렇게 정의역이 무리수 유리수 나눠져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상한 예제들 잡을 때 이제 이런 짓을 많이 할 텐데 여기에서도 이런 함수를 생각하면은 얘는 로컬리 바운디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 주위에서 생각을 해도 얘네가 전부 다 어떤 뭐 m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작아지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생각을 뭐 잠깐만 다음 시간까지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로컬리 바운디드가 아닌 예제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질문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인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연속이면은 어느 점 주변, 그러니까 어떤 점 주변에서 연속인 애들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떤 연속이 아닌 애들 중에서 골라와야 되는데 잡아와야 되는데 뭔가 어떤 주위에서 계속 무한대로 가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기보다는 어떤 m이라는 숫자보다 작다고 가정했을 때 뭐 모순이 되는 이런 예제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요 로컬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은 제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